폭풍이 몰아치던 밤. 민재는 낡은 트럭의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비 냄새를 맡았다. 강원도의 좁은 산길을 따라 달리며 그는 자신이 왜 이 외딴 목장으로 향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시의 삶을 버리고 여기서 뭘 찾으려는 걸까? 그의 마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렸다. 민재는 28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번잡한 삶 속에서 그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사랑, 꿈, 혹은 단순히 자신을 이해해줄 누군가?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발견한 강원도 목장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짐을 쌌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목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낡은 나무 간판에 한결 목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트럭에서 내려 진흙투성이 길을 걸으며 목장 주인을 찾았다.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다가왔다. 가죽 모자와 낡은 재킷, 단단한 체격. 그는 마치 영화 속 카우보이 같았다. 여긴 뭐 하러 왔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재는 당황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자원봉사를 하려고 왔어요. 공고를 보고 남자는 말을 멈추고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도시 애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냥 돌아가. 그는 재현. 32세. 이 목장의 유일한 관리인이었다. 민재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도울 수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재현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더니 말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좋아. 하루만 견뎌봐. 그럼 생각해볼게. 그렇게 민재의 목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첫날. 그는 솥대를 몰고 건초를 나르며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다. 재현은 멀리서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걸 느꼈다. 그 눈빛은 경계심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었다. 저녁이 되자 민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목장 근처의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재현이 불쑥 나타나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왜 여기까지 왔나? 진짜 이유가 뭐야? 재현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제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다. 그 떨림은 민재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낯선 카우보이에게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민재는 새벽부터 일 시작했다. 재현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조금씩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에게 먹이를 주는 법. 말의 안장을 고정하는 법. 민재는 서툴렀지만 열심이었다. 재현은 그런 민재를 보며 미소 짓는 일이 점점 늘었다. 그 미소는 민재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목장 뒤편의 오래된 헛간에서 재현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재현은 황급히 사진을 감췄다. 뭐야? 몰래 훔쳐보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직감했다. 그 사진 속에 재현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그날 밤, 민재는 오두막에서 재현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재는 용기를 내 물었다. 재현 씨, 왜 혼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재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그의 말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재는 재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말했다. 저도 숨 쉴 곳을 찾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재현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따뜻했다. 며칠이 지나며 민재와 재현은 점점 가까워졌다. 민재는 목장 일을 배우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재현은 그런 민재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재현의 태도는 여전히 일관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따뜻하게 웃으며 민재에게 말을 가르쳤지만, 어떤 날은 갑자기 차갑게 굴며 거리를 두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재현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지만 동시에 두렵게 했다. 그는 재현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그 사진, 그 헛간, 그리고 재현이 혼자 사는 이유. 모든 게 미스터리였다. 어느 날 아침, 민재는 재현이 목장 뒤편의 강가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재현은 물끄러미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재현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또 몰래 따라왔나?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재현 씨가 어디 갔나 궁금해서요. 재현은 한숨을 쉬더니 강가에 앉았다. 민재도 그 옆에 앉았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재현이 입을 열었다. 이 강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자주 왔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재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재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울에서의 외로운 삶, 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한 채 숨겨온 자신의 정체성. 저는 제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왔죠?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다음 날,
목장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 소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고, 재현과 민재는 함께 소를 찾으러 나섰다. 산길을 헤매며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둘은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 그 순간, 재현이 갑자기 민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재야. 여기까지 와줘서. 그 손길은 민재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하지만 재현은 곧 손을 놓고 고개를 돌렸다. 미안. 내가 이상한 소리 했나?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고마워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무언가가 둘 사이를 스쳐갔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현의 손길,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재현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재현의 비밀, 그의 차가운 태도는 민재를 망설이게 했다. 며칠 뒤, 민재는 우연히 재현의 오두막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재현의 옛 연인, 태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현이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태훈이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민재는 재현에게 편지에 대해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재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함께 말을 타고, 솥대를 몰고, 밤이면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재현은 점점 더 민재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선 침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태훈이었다. 민재는 그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태훈은 재현과 민재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재현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꼈다. 재현의 얼굴은 굳어졌다.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사랑, 분노, 그리고 아픔. 태훈의 등장은 민재와 재현의 관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태훈의 방문은 목장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렸다. 그는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만만한 태도로 민재를 당황하게 했다. 태훈은 30대 중반. 서울에서 온 사업가였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다. 재현은 태훈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민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태훈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재현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민재는 자신이 재현에게 느끼는 감정을 점점 더 강하게 깨달았다. 그날 밤, 민재는 재현에게 태훈에 대해 물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재현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옛 친구야. 그냥 오랜만에 찾아왔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태훈은 며칠 동안 목장에 머물렀다.
그는 재현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민재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태우는 민재에게 친절했지만, 그의 말투엔 미묘한 경쟁심이 묻어 있었다. 민재 씨, 목장 생활이 재밌나요? 재현이랑 잘 지내나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재는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민재는 태훈과 재현이 헛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왜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야? 재현아, 나랑 서울로 돌아가자. 태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재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여기서 괜찮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재현과 태훈은 연인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고, 재현은 그 상처를 안고 이 목장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민재는 재현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끼어들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재현을 찾아갔다. 재현은 오두막 앞에서 혼자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현 씨, 괜찮아요. 재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태훈이 내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 재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태훈과 함께 서울에서 꿈을 꾸며 살았다. 하지만 태훈은 세속적인 성공을 원했고, 재현은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다. 그들의 갈등은 결국 이별로 이어졌다. 재현은 상처를 안고 이 목장으로 도망쳐왔다. 민재는 재현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재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 여기 있을게요. 재현은 민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감이 흘렀다. 하지만 태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노골적으로 말했다. 민재 씨, 재현이한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는 누구도 곁에 두지 않아요. 민재는 그의 말에 흔들렸지만 재현을 믿고 싶었다. 며칠 뒤 목장에서 큰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를 사고 팔고 음식을 나누는 행사였다. 민재는 재현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며 점점 더 그에게 끌렸다. 축제 당일, 재현은 민재에게 말을 타는 법을 가르쳐주며 웃었다. 너, 꽤 잘하는데. 도시 애치고는. 민재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어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민재와 재현은 나란히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태훈이 나타나 재현의 손을 잡았다. 재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민재는 캠프파이어의 불꽃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태훈의 손길.
재현의 침묵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재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훈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재는 재현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목장 일을 열심히 했지만 재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재현은 민재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재를 멀리서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태훈은 여전히 목장에 머물렀다. 그는 재현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며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재현아, 기억나? 우리가 같이 꿈꿨던 날들.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재현의 삶에 끼어든 이방인일 뿐이라는 생각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목장 일을 하다 다쳤다. 소를 몰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다. 재현은 황급히 달려와 민재를 부축했다. 괜찮아. 왜 이렇게 조심성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재현의 손길에 가슴이 떨렸지만 태훈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재현은 민재를 오두막으로 데려가 발목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오랜만에 가까이 마주 앉았다. 민재는 용기를 내 물었다. 재현 씨, 태훈 씨랑 아직도 사랑하나요? 재현은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태훈은 내 과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췄다.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재현의 침묵이 그를 막았다. 대신 재현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람을 믿고 싶어졌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뒤, 태훈은 재현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나랑 서울로 돌아가자. 여기서 썩을 거야. 재현아. 재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삶은 여기야. 너랑은 끝났어. 태훈은 분노하며 떠났지만 민재는 재현의 결정을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태훈의 떠남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재현과 태훈의 과거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재현을 비판했고,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 했다. 민재는 재현이 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재는 재현을 위로하기 위해 밤늦게 오두막을 찾았다. 재현은 혼자 술을 마시며 침울해 있었다. 민재는 그의 곁에 앉아 말했다. 재현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당신을 믿어요. 재현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 정말로 여기 남을 건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 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남을게요. 그 순간 재현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재현과 민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목장 일을 하며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다.
누군가는 재현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민재마저 그 소문이 대상이 되었다. 민재는 상처받았지만, 재현을 위해 강하게 버텼다. 그는 재현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함께면 괜찮아요. 재현은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목장에 큰 위기가 닥쳤다. 폭우로 강이 범람하며 목장의 울타리가 무너졌다. 재현과 민재는 솥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밤새 싸웠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재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폭우가 잦아들고 둘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현은 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끈질기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재현 씨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재현은 민재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들의 첫 키스는 폭풍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목장을 찾아와 재현을 비난했다. 너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들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재현을 감싸며 소리쳤다.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누구보다 이 목장을 사랑해요. 재현은 민재의 행동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게 나을지도.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재현 씨, 우리가 함께 싸워요. 도망치지 말아요. 민재의 말은 재현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일부는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재와 재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모든 시련을 버텨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밤이면 오두막에서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나누었고, 낮이면 함께 목장을 가꾸었다. 민재는 재현에게 자신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용기를 내고 싶어요. 재현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곁에 있을게. 시간이 흘렀고 민재와 재현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했다. 목장은 그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다시 안정되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민재는 그 변화에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민재는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가족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재현은 민재를 응원하며 말했다. 가서 내 이야기를 해. 어떤 결과든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민재는 서울로 돌아갔다. 가족과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의 진심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려 했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은 민재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재는 목장으로 돌아와 재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재현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너 대단해.
정말로. 그들의 포옹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었다. 한편, 마을에 새로운 위협이 찾아왔다. 목장의 땅을 노리는 개발업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재현에게 땅을 팔라고 압박했다. 재현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업자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며 압력을 가했다. 민재와 재현은 목장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쳤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목장의 가치를 알리며 함께 싸우자고 설득했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목장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재현을 지지했다. 하지만 개발업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재현의 과거를 들춰내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다. 재현은 다시 상처받았지만 민재는 그의 곁을 지켰다. 우리가 함께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민재의 말은 재현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발업자에 맞서 싸웠다. 민재는 목장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를 열었고, 재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그들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민재와 재현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목장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함께 목장의 울타리를 고치고 소떼를 돌보며 마을의 단합을 도모했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만든 포스터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개발업자는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모습에 그들은 결국 물러났다. 재현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지도 몰라.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재현 씨가 나를 믿어줬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일부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진심을 인정했다. 민재와 재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 강해졌다. 어느 날, 민재는 재현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다. 나 여기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 목장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재현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좋아.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그들은 목장 한쪽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목장의 제품을 브랜딩했고, 재현은 목장의 운영을 더 체계화했다. 그들의 협력은 목장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속에도 작은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민재의 가족은 여전히 그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현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 민재는 재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의 사랑, 꿈, 그리고 재현과의 삶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답장은 느리게 왔지만 그의 부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1년 뒤, 한결 목장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민재의 디자인과 재현의 헌신 덕분에 목장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함께 목장을 운영하며 서로의 꿈을 키워갔다.
민재의 가족은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 그의 부모는 목장을 방문해 재현을 만났고 그들의 진심을 이해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포옹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현과 민재는 목장 뒤편의 강가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마을 사람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그들을 축하하며 모였다. 그들의 서약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는 함께할 거야. 민재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숨 쉴 곳이야. 재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도 내 숨 쉴 곳이야. 그들의 사랑은 목장의 황금빛 들판처럼 빛났다. 상처와 시련을 딛고 그들은 서로에게 집이 되어 주었다. 한결 목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용기, 그리고 희망의 증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아름다워. 민재와 재현은 그 말을 증명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갔다.